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 대표입니다. 부모의 빛이 자녀까지 덮친다. 이름만 바뀐 가족사업의 함정이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사업가들 사이에서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망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본인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로 창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명의 창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제가 깊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통화를 받았어요. 네, 허 대표님 상담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가요, 대표님? 제가 사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표님, 신뢰가 안 된다면 실제 대표자님이 본인이십니까? 아니면 타인이십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봐요. 대표님, 신뢰가 안 된다면 이 아드님께서 실제 우리 사업장에서 대표로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직장이 있으시면서 명의만 사업체 대표로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후자로서 제가 다 운영하고 있고 아들이 명의만 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랬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실패한 책임을 가리고 다시 시작한다. 사업에 실패한 부모님들, 그 신용 기록은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분들은 대출은 안 되고요. 보증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정책 자금도 받으신 이후에 이 상환을 못 하시게 되고 사업체를 폐업하시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에서 다시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들, 딸 이름으로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업, 하지만 실상은 이전과 똑같은 아이템, 똑같은 사람이 하는 구조로 사업이 운영이 됩니다. 이전 실패의 원인도 부채도 시스템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깨끗한 신용만 가진 아들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정말 꼼수 창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통째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자녀가 진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 승계를 통해서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운영하고 자녀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또 실패한다면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마케팅, 예산관리, 시스템 관리가 전부 안 되어서 갑자기 외부적인 상황에 의거하여 실패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의 명의가 자녀니까 세금도 부채도 모든 책임이 자녀의 명의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금융 블랙리스트, 앞으로 5년, 10년 집도 못 사고 대출도 못 받고요. 카드는 물론이고요. 정말 피폐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미래가 저당이 잡힌 가족 경영의 비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되면 좋죠. 근데 잘 될 때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가족 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갈등입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 매출이 나오고 돈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돈이 오가야 하고요. 명의자와 운영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사장인가? 명의자인 자녀인가? 운영자인 나인가? 세금 처리는 누가 할 것인 건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누가 대응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쉽지가 않고요. 또 심지어 매출이 급감하거나 지원 사업을 대응하거나 기관과 뭔가 미팅을 하거나 이 모든 내용들이 불편할 수 있고요.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잖아. 너가 명의로 한 거잖아. 너가 책임져. 라고 아들에게 어느 순간에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순간이 가족이 찢어지는 순간이 되고요.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4단계 대출 시장 전체가 깨진다입니다. 지금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대출, 정부 보증이 매우 많습니다. 이 문제는 그 대출과 보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께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신규 창업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실제 운영자는 50대, 60대 부모라고 한다면 결국 통계가 왜곡이 되고 정부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은 부실 채권에 시달리고 우리의 미래가 모두가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20, 30대 모든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 이 부분 제발 좀 심각성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 폭탄입니다. 이 구조는 현행 제도상 합법은 맞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대표이사고 자녀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가 실제로 미팅을 하고 뭔가 다 리딩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책임 회피와 부채 우회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또 사실 알 수도 없습니다. 보증기관도 신용정보원도 이 사업구조는 절대 모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업구조입니다. 이런 가족사업구조가 퍼질수록 전체 시장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구조는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정부도 금융기관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이런 책임을 넘기기 전에 가족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셔야 하고요. 저희와 같은 이런 COFO 회사라든지 또는 타 회사에서 코디를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마케팅 또는 예산,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간의 눈이 다른 그 시선이 다른 것들을 잘 봉합할 수 있는 분들이 이 회사에 있다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패한 사업에서 COF와 같은 정말 디테일한 진단과 세밀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셔야 하고요. 이 자체가 진짜 제 도전이고 이게 정말 사업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는 좋은 분들 계실 거니까 그 좋은 분들께 연락을 하시거나 취하셔서 우리 회사를 조금 더 진실성 있게 신뢰성 있게 하신다면 정상적인 사업체가 되면서 더 단단하게 회사가 잘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되게 큰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